네, 반갑습니다. 10월 28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이 금융의 날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은가 봐요. 네. 다우지수가 0.7%, 나스닥은 1.86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S&P 500은 1.23%, 모두 상승 마감이고요. 모두 양봉이고요. 모두 불기둥입니다. 모두 신고가이기도 합니다. 미국도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잘 나가지만 미국도 잘 나가. 전 세계적으로 호황이 나왔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 해드린 적이 있나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형성됐었던 한 4, 5년에 걸친 이 장장 큰 그 랠리 있잖아요. 그 경기 대호황 시기. 그때와 좀 비슷한 거 아니냐. 네. 그런 느낌들을 예전에 좀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런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끝날 기미가 안 보여. 그리고 이런 호재성 재료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또 어렵다 하지만 또 나아지는 모습이 계속 수치상으로는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또 매우 긍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보게 되시면 AI 관련한 부분에서의 관련주들도 올라섰죠. 그 다음에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낙관론. 이제 또 잘 풀린다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죠. 특히나 이제 그 반도체 쪽 관련한 종목군들. 왜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뭐 갈등 격화 이러한 부분들은 뭐 소프트웨어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제재라든지 또는 중국의 히토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완화될 것이다. 그러면은 반도체 기업들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뭐 기대감이 일단 그쪽에서 터져 나오면서 AI 쪽 또는 뭐 전기차, 뭐 기술주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뉴스에는 별만은 없겠습니다만 한번 네 뉴스를 먼저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 뭐 일단은 4,000피 찍고 10만 전자 기록한 날 개미들은 삼성전자를 9,400억 던졌다. 네. 개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네. 개미들이 삼성전자 계속 팔고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13주산 외국인 말고 더 있다. 네. 기관디 개미들. 뭐 계속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엔비디아 3% 급등했다. 요거 잠깐만 볼게요.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을 기대감으로 엔비디아가 3% 가까이 급등했다. 2.8% 급등되어 있고요. 사상 최고치에 다시 근접한 것이다.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네. 특별한 관련한 재료는 없었고 오히려 악재가 있었죠. 엔비디아 쪽에. 네. 근데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인해서 중국 내 매출 비중이 큰 엔비디아는 급등을 했다. 그죠? 네,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게 되면 엔비디아가 날개를 달게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 쪽에서 필요한 물량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당연히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근데 AI 쪽 관련한 부분에서 또 큰 놈이 하나 나왔습니다. 퀄컴의 출사표죠. 이 부분들 뉴스에 있을 거예요. 요거 한번 보고요. 조선주 쪽, 네, 분위기도 지금 들썩들썩하죠. 네. 트럼프 방한, 에이펙, 겹 호재에 들썩인다. 트럼프가 이번에 그 한미 협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쉽지 않다, 어쩐다, 뭐 그런 정도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중론이 많이 모이긴 합니다. 네, 잘 안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한국과의 조선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성중공업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네, 뭐 16% 올랐나요? 네,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이제 과열 국면 들어가네요. 그동안은 가장 정직한 랠리, 가장 네, 뭐랄까, 정석적인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삼성중공업이 가장 늦게 뛰었죠. 그리고 지금 가장 마지막에 달아오르는. 그냥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랠리가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이 좋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 업종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테마 안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많이 올라간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별로 없고요. 많이 올라가지 않은 거, 후발주자들 그런 것들까지도 골고루 다 수혜를 보기 때문에 걔네들도 결국엔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매수를 어떤 걸 해야 되는지는 대충 아시지 않겠어요? 꼭 치고 올라간 거 대장주, 1등주 이런 걸 사야 되겠다. 안 그래도 됩니다. 네, 이미 많이 올라가서 나는 그런 거 좀 별론데요? 라고 생각되시면 안 사도 되죠. 네. 안 사도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것들 위주로 공략 포인트 잡는 거,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 네,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조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미국이 협력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기대감 요소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조선소 방문 가능성을 크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경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뭐 가깝잖아요. 네. 조선소랑 또 가까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얘네들을 이제 차례차례 방문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 LNG선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조선주들이 크게 랠리를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선주 슈퍼 랠리, 슈퍼 사이클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몇 년째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22년도부터 나왔던 거니까 3, 4, 5, 6 내년까지 하면 4년이네요. 요 정도는 나와야지 슈퍼랠리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도 슈퍼랠리 나왔는데 이제 1년치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23년도부터라고 하더라도 3, 4, 5, 6 네, 내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슈퍼랠리는 이렇게 찔끔 오르금 많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상승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중 합의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자고요. 낙관론. 뉴욕 증시 미중 정상회담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 마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상회담 하면은 뭐 무역 갈등이 없나? 그건 아니죠. 네. 잘 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것도 무조건 낙관하기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또 어떻게 나올지, 또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 네. 자, 지금 협상에 대한 부분들 통해서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요. 미국은 대중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 즉, 예전으로 그냥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만 만들어 놓고 돌아간다. 네. 느낌이 좋고, 시진핑을 매우 존경한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내년 초에 내가 중국을 방문하고 그 이후에 시 주석이 워싱턴이나 판비치 또는 다른 장소로 오는 것에 내가 거의 동의했다. 거의 자기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말 이렇게 막 하는 거거든. 자, 이제 트럼프의 화법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의 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히토류, 펜타닐, 중국, 미국산 농산물 수입 문제, 이거 대두죠? 대두 문제. 네.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중국이 약간 반미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긴장감이 이제 기대감으로 완화가 되게 되면 반도체, AI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엔비디아. 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이제 수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가까이 급등했다. 오늘 어제도 많이 올라갈 생각되지만 오늘 또 올라갈 것 같은데, 그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악재가 없어요. 네, 특히 이번 주는 악재가 없어서 뭐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가 2.8% 오르면서 $190 회복. 브로드컴, ASML, AMD도 2%대 강세. 퀄컴은 엔비디아와 AMD와 경쟁할 수 있는 AI 칩을 발표했다. 주가가 장중에 15%까지 뛰었었습니다. 요거가 뉴스가 따로 있을 거예요. 네, 이 퀄컴은 그 스마트폰 쪽이잖아요. 근데 이쪽 부분들에서 이제 미래 먹거리 쪽으로 이제 등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AI 칩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네. 야, 이거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됩니까? 새로운 고객의 등장이잖아. 그죠? 이 퀄컴은 지금 AI 250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뭐랄까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얘네들이 얘기하는 그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AI200, AI250 네, 요런 칩을 발표하게 되는데 요 칩이 스마트폰용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용이 아니고 어디용이냐? 데이터 센터용. 네. AI 가속기 시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이거는 뭐냐? 이 퀄컴이 기존의 이런 모바일 쪽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완벽한 서버용으로 나타났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요. 엔비디아에 정식적으로 도전했다. 자, AI200은 내년에 출시합니다. AI250은 27년에 출시합니다.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내년 26년에 출시하려면 지금 곧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대규모 수주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 대규모 수주가 나와줘야 되는 바로 이 시점에서 퀄컴이 지금 이것을 그래 발표할게, 이게 만들게, 좋아 대량 생산할게. 어떻게 만들 거죠? 하이닉스 칩 사다가 TSMC랑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칩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자, 여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하이닉스가 물량이 없죠.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올해 물량이 없어요. 물론 올해 거 이미 다 팔고 내년도도 이미 상반기 안에 다 끝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물량이 없습니다. 물량이 없고 엔비디아도 지금 보면 물량을 계속 늘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팔지 않으면 안 되겠죠. 뭐 일단 그런 모습이고 지금은 최첨단 칩입니다. 이 퀄컴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이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루빈? 루빈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떤 대항마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신 칩이 필요로 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거 뭐 HBM3E 뭐 이런 거 갖다가 끼우는 적당한 AI 칩이 아니라는 얘기죠. 최신 칩. 당연하죠. 왜냐면 출사표를 던지고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대충 남들 쓰다만 그런 HBM 들어가는 그런 AI 칩을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시장에 완전히 나도 한쪽 축을 장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접근을 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신 칩을 써야 돼요. 최신 칩을 써야 되는데 무조건 HBM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그랬죠? HBM 무조건 필요한데 누구 걸로 쓸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구 걸로 쓸 것 같아요? 지금 하이닉스가 물량이 없어요. 뭐 하이닉스가 좋아. HBM에서 앞서 나갔다 이거야. 근데 제가 항상 지적한 게 뭐죠? 하이닉스는 공장의 캐파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뭐 2000쪽에다가 또 하나 더 만들잖아요. 만드는 모습이 좀 있지만 이제 곧 그게 나오죠. 만들어진 거지.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가동시킨다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가동시켜요? 어디다 가동시키는 거예요? 엔비디아예요. 하이닉스가 지금 물건을 완판시키고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지만 생산 능력이 계속적으로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즉 100개를 원하지만 하이닉스의 캐파로서는 90개밖에 못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3개 돼 있어. 근데 이거가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른 데서 야 우리한테도 좀 팔래? 야 지금 물건이 하나도 없는데. 자, 그럼 얘네들은 일단 엔비디아는 추격을 해야 되겠고 최신 칩은 필요하고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삼성전자에게 노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AI 칩을 만들어야 돼요. 퀄컴이 지금 공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퀄컴이 공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AI 칩을 만드는 곳까지 필요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공장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은 저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쿵짝쿵짝 해가지고 파운드리까지 같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왜냐면 엔비디아 눈치를 보면서 남은 물량 받아먹어가지고는 이겨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식적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이 나와줘야 됩니다. 적어도 이제 수십만 개 단위의 대규모 HBM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당장 26년에 출시니까요. 내년에 출시입니다. 네, 올해 지금 10월달도 끝났어요. 내년에 출시라고 하면은 당장 지금부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장 만든다고 뭐 나와라 그런다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뭐죠? 네. 삼성전자가 또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뭐가 된다고요?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거야.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이외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업에게 수혜가 크게 가게 되다. 이거 다 이미 얘기해 드렸던 거죠. 가장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이 이야기 말씀드린 지 상당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장의 상황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삼성전자를 계속 가지고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그 내용들 요거까지 같이 봐버렸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뉴욕 저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 네. 요거 한번 보면 미국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이 어려워진다. 장기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여기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참 좋겠죠. 근데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더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좋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한다. 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이제 시간을 두고서 해결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정도로만 해결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신중한 태도를 전했다. 이렇게 저렇게 막 치고받고 막 그런 형태의 느낌이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문제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뭐라고 했느냐? 이번 정상회담에서 타결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네. 하지만 전반적인 큰 틀은 이미 완성이 됐고 이제는 알파벳 T에 선을 긋고 I의 점을 찍는 수준의 세부 조율이래.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했네요. 자, 매우 복잡한 협상이지만 우리는 매우 근접해 있다.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말들은 되게 어렵게 하지만 3,500억 달러에 대한 이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죠. 미국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한 방에 끝내라, 선불로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줄 수 없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야 300만 원 내놔라. 아니면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에게 야 90만 원 내놔라.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야 너 전재산 얼마 있어? 나 1억 원 있는데? 야 그럼 9천만 원 내놔.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러면은 너 지금 전재산 1억 있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1년에 1,000만 원씩 갚아봐. 이거는 가능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빌린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게 아닙니다. 돈을 빌린 게 아니고 그냥 투자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돈 줘! 그리고 돈을 준 거지. 그 지금 어떤 비유로 볼 수 있냐면 아이가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용돈 좀 주세요. 그래, 네, 뭐, 한, 일주일에, 요즘 얼마 줘야 돼요? 요즘에, 네, 어린애, 초등학생이면 일주일에 한 10,000원이면 되나요? 네, 하여튼 뭐, 10,000원 줄게. 물가 많이 올라서 10,000원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 진짜. 10,000원 줄게, 그래. 그랬더니 아이가 선불로 내놔요. 1년치 거. 1년치 거면 얼마야? 52만원 선불로 내놔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돈을 줘야 될 의무는 사실은 없죠. 다만 이제 어떤 원하는 협상이나 등등을 통해서 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야 그거 다 선불로 내놔. 싫어. 이렇게 된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무리를 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럼 만약 그럴 거라면 그중 협상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뭐 기업들이 약간 뭐 실망을 하거나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협상 안 한다고 해서 자동차가 그렇게 타격을 받을 일은 없어요. 네. 왜냐면 뭐 관세 이것 때문에 뭐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서 뭐 경쟁력이 떨어진다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면은 관세 없어요.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은 네. 우리나라가 사는 게 뭔지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다만
협상이 됐을 경우에는 더 유리해지는 입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협상이 잘 되길 원하는 거지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협상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좀 여유 있게 가는 게 맞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뭐 모르겠어 이 자식들아. 그리고 니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 내가 먹고 살 것까지 다 내줄 수도 없는 거라서 그럴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이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좋게 보고 어쨌든 이런 협상들은 대부분 타결이 돼요. 그래서 좋게 보고는 있지만 이거를 꼭 무리해서 네, 이번 주 안에 정상회담 안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저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또 뭘까요? 네, 뭘까요? 네. 주가가 한번 요동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네. 뭐 자동차가 됐든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됐어. 그러면은 주가가 한번 요동칠 수 있겠죠. 그런 자리들이 뭐가 될까요?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협상 잘 돼버리면 그냥 올라가 버리겠지만 잘 안 되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자리들이 최근에 매수하고 싶어서 막 기대를 하셨던 그런 분들에게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느낌들도 같이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네, 집중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잘 돼버렸어 터져버리면 이제 엄청난 호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지만 네, 잘 되든 안 되든 일단은 현재로서는 네, 딱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지 않을까? 네, 서로 간에 그런 모습들, 네, 뭔가 조금 더 가깝게 가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을 좀 겉으로는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네. 자, 하나만 잠깐 더 볼게요. 대형주만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대형주만 간다. 4,000p 랠리. 예전과는 다르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률이 무작위로 올랐어요. 이거 어제 제가 해드렸단 말 같은데? 네. 이거고 저거고 그냥 막 다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특정 그 업종들, 완전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쫙쫙쫙쫙 치고 올라가고 나머지는 좀 시큰둥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게 개인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강력하게 들어와가지고 진행되면 뭐 충분히 이것저것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개인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 수급 주체들만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대형주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 그럼 대형주입니다. 기관이 많이 샀어? 그럼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개인들이 들어오는 장이 되면 이거고 저거고 막 치고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대형주가 이제 안 올라갑니까? 아니죠. 대형주가 또 올라갈 거예요. 대신에 지금처럼 막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거, 막 삼성전자가 막 4%씩 올라가고 이런 일은 없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특정 구간대를 이제 원래 얘네들이 했던 것처럼 움직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추세가 반전이 되는 형태가 나타나면 그때는 파시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면 그냥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중소형주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이 넓게 퍼지게 되면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뭘 사야 될까? 대형주 많이 올라간 거 뒤쫓아가가지고 그걸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소형주에게 오히려 기회가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뭔지 아시겠죠? 많이 오르지 않은 쪽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항상 시장은요. 많이 올라간 쪽을 주목하고 많이 올라간 걸 사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던 적을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수익 나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없잖아요. 없으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생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뭘 사야 될까? 아직 오르지 않았는데 올라갈 주식. 걔네들은 지금 당장 손 안 나가요. 왜냐면 많이 올라간 주식은 좋아 보이고 얘네들은 안 오르는데 이 좋은 장에서 왜 안 오르냐? 이 생각 들 거 아닙니까? 나중이 되면 걔네들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반도체 지금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있지만 조선주 지금 많이 올라가 사람들 많이 관심 가지고 있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023년 그때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누가 조선주 살려고 했습니까? 누가 반도체 살려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살려고 안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한번 겪고서도 계속 생각하지 못한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네, 또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뭐, 호재는 너무나 많아요. 약간 변수적인 요소들은 이제 한미 협상 대한 부분들이고, 또 트럼프가 와가지고 뭐 김정은을 꼭 만나고 싶은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내용들, 지금 FOMC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묻혀버렸죠. 네, FOMC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금리는 인하될 것 같으니까 뭐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세상이 뭐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으니까 기대감 요소를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좋은 장세 흐름이 예상이 되고,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또 좋아질 것 같죠. 이렇게 되면은 어제 조금 주춤했던 소부장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도 다 같이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즐거운 출발을 또 한번 해보자고요. 자, 마칩니다. 이따가 장중시장 때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